안녕하세요. 영어 덕후 영덕입니다. 오늘 영상은 작년 고3 9월 모의고사 분석 영상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분석 가즈아!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이제 이 글의 목적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이 내용인데 18번 틀리면 이제 사람 새끼 아니죠.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다니엘 해밀턴이야. 그리고 나는 교장이야. 이 하이스쿨에. 너도 아마 알다시피 거기에는 주된 길 건설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길을 이제 뭐 건설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예정되어진 일어나겠다고 뭐 발생한다고 어디 앞에서 우리 학교 앞에서 다음 달에 우리 학교 앞에서 발생될 예정된 어떤 길 공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발생시킬 거야. 뭐를? 안전에 대한 걱정을 발생시킬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게임 세스코죠. 그냥 바로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따라서 우리는 요청할 거야. 부모님의 어떤 자원봉사자를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를 다이렉팅 트래픽이니까 뭐 교통정리겠죠. 맞죠?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어떤 자원봉사자들은 우리를 요청하고 있어. 왜? 길 공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답 1번입니다. 교통안전봉사 참여를 요청하려고가 답입니다. 그리고 보통 18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중간에서 중간 아래쯤까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것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도 낸시의 심경 변화인데 이것도 이 문제 틀리면 이것도 사람 새끼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은 19번 같은 문제는 이것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의 어떤 감정 변화를 이제 읽어내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데이트립, 그러니까 당일치기 여행이죠. 미드타운으로 된 당일치기 여행. 근데 오늘 스케줄된, 오늘 예정된 미드타운으로의 당일치기 여행은 취소됐어. 야, 취소되니까 빡쳐 안 빡쳐? 개빡치죠. 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취소됐냐면 그 이어진 길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어진 길에 막혀져 있대. 뭐가? 헤비 있으면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눈으로 막혀져 있어갖고 당일치기 여행이 취소됐대. 그러니까 개빡치는 상황이죠. 그 밑에 예시 보시면은 1번은 되죠. 뭐 실망했다. 디서포인티드 이거 됩니다. 근데 뭐 안심했다 2번, 그 다음에 놀랐다, 뭐 부끄러웠다, 무관심했다. 나머지는 다 2번에서 5번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2번에서 5번 찍은 사람들은 이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뇌에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병이에요, 병.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근데 당연히 밑에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플랜트 동물원이야. 저것은 나의 버킷리스트였어. 그리고 그것은 행운이 나의 턴으로 왔어. 라고 이제 낸시가 소리쳤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은 거야. 막 버킷리스트래. 자기가 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excited. 되게 흥분됐다. 기분이 좋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도 이제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이제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20번 같은 문제는 연결사가 벗이 여기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 벗 밑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벗 밑에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감은 안전한 것과 같은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감은 안전한 거는 아니야. 가장 큰, 그러니까 오해 중에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디아야. 대디아가 뭐냐면 이것은 의미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게 자신감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래. 그 다음 보면은 자신감을 만드는 것 중에 핵심은 키워드는
꽤 반대야. 아, 자신감 있게 되는 거는 반대래요. 그건 뭐야? 위에 글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감 있게 되는 거는 이게 두려움과 함께 가는 거야. 두려움과 같이 가는 게 자신감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미해 우리가 기꺼이 허락하는 거야. 두려움이 존재하게 뭐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할 때 두려움이 존재하게 기꺼이 하는 거래요. 아, 두려움이 존재해야지 자신감 있게 되는 거구나.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무언가 안에서 자신감을 성취했을 때 이거는 기분이 좋아. 우리는 원해. 자신감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자신감 안에서 유지하기를 원해. 맞잖아요. 계속 자신감 있길 원하고 잘하는 거 하길 원하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길 바라잖아요. 맞잖아. 근데 뭐예요 이제 그러나 이거 개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직 간다면 어디를 가?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는 곳을 간다면 자신감은 그 이상을 넘어서 절대 팽창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는 것만 간다면 자신감은 더 이상 커지지 못한대요. 그 자신감이 커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우리가 오직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두려움, 새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두려움은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감을 만드는 것은 요구해. 뭘 요구해? 데디아를 요구해. 우리는 친구를 만드는 거야. 뭐를 가진? 취약함을 가진 친구를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야. 잠시 동안 자신감 없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 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자신감 있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뭐야? 내가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일을 계속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야지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게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그러나 그 유일한 방법, 자신감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우리가 기꺼이 자신감 없이 되어질 때 자신감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끝났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 2번이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답 2번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밑줄 친 부분 한번 보면은 최고는 좋음의 적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인 게 뭐냐면 이 밑줄 친 부분을 해석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밑줄 친 부분이 뭐다? 주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21번이 다른 주제 요지 문장이랑 같이 묶인 게 그냥 이 밑줄 친 부분이 이 글의 주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이 해석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 플레이팅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골든 플레이팅은 의미한데 불필요하게 올린데, 뭘 올려? 예상된 결과를 올린대. 근데 뭐야? 즉 다시 말해서 더한데 어떤 특징들을, 근데 그 특징들은 비싸. 그런데 요구되지는 않아. 그리고 그것은 낮은 어떤 가치를 더해왔어. 어디에 뭐에 대해서, 그 타겟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든 플레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예상된 결과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예상된 결과를 이렇게 향상시켜.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커스틀리. 대가가 있는데 요구하지는 않아. 이게 골든 플레이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면서 뭘 줘? 그러니까 정당화는 없어. 진짜 정당성은 없어. 뭐보다는 그들의 자신의 어떤 그 탤런트를, 재능을 입증하는 것보다는 정당성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골든 플레이트는 그냥 약간 불필요한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냅다 그냥 예상된 결과치만 올리는 거야. 약간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골든 플레이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에 가깝죠.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플레이팅은 특히 흥미로워. 누구한테? 뭐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되게 흥미롭대요. 갖고 뭐 샬라샬라하고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 근데 뭐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 프로젝트가. 근데 그거는 뭐야? 입증된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익스텐시브한 어떤 프로페셔널 어떤 자율성을 가진 어떤 프로젝트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골든 플레이팅이 뭐야 돼? 되게 흥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 플레이팅이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가 이제 팀 프로젝트한테는 이게 팀 프로젝트 멤버들한테는 되게 흥미롭다. 뭐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이 어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은 프로젝트를 뭘 봐? 기회로써 보고 그 다음에 검증할 기회로써 보고 그들의 어떤 스킬셋을 향상시키는 기회로서 이제 프로젝트를 임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는 스페셜리스트한테는 되게 좀 좋은 거네. 전문가들한테는.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뭐가 강한 유혹이 있대. 템테이션이 있대. 참여하게 돼. 골든 플레이팅에 참여하게 될 강한 이제 그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성취하는 거야. 더 높은 퀄리티의 일을. 근데 그것은 전문가들은 만족시켜. 그러나 가치는 없어. 누구한테? 고객의 요구한테는. 동시에. 그리고 그거는 제거해. 가치 있는 자원을 뭐로부터? 프로젝트로부터. 이 전문가들이 골든 플레이팅에 어떤 참여하게 될 유혹을 계속 받아. 근데 이제 그것은 전문가들한테는 납득이 되고 전문가들은 만족시키지만 고객의 니즈는 만족시키지 않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골든 플레이팅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옆에 왼쪽에 골든 플레이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든 플레이트가 일단은 한글로 뜻은 금도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겉에 또 도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골든 플레이팅은 전문가들만 만족시키고 소비자의 니즈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쓸데없이 비싸기만 하고 퀄리티만 올리는 쓰잘데기 없는 뭐다? 개쓰레기이다. 이게 뭐다? 골든 플레이팅의 어떤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골든 플레이팅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쓸데없이 비싸기만 하고 쓸데없이 퀄리티만 높이는데 전문가들한테는 만족시키지만 고객의 니즈는 충족하지 않는 그게 골든 플레이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걔 슈렉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최고는 좋음의 적이다. 그러니까 그럼 골든 플레이팅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베스트는 골든 플레이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답은 2번인데 한번 2번 볼게요. 올려. 일의 퀄리티는 올려. 그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스스로는 전문가들이겠죠. 전문가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서 퀄리티는 올려.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여기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고객의 니즈는 충족하지 않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추구해. 완벽을 추구해.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야기에 갈등을 팀 멤버 사이 개소리죠. 3번. 초대하는 것. 그러니까 자격이 넘어서는 그쵸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초대하는 거 프로젝트에 그것은 나쁜 결과를 이끈대. 이거 개소리죠. 3번 찍었다가 제 점수가 나쁜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반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건 병입니다. 4번 찍으면 병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요구하는 것, 그 스킬의 범위를, 프로젝트에 대해서 스킬의 범위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개소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이 글도 이제 글의 요지죠?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연결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접의 연결사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however 나오고 마침내 나오고 however 나오고 다시 말해서가 나서 끝났네. 게임 세스코. 이게 뭐냐? 아니 however 나왔는데 다시 말한대. 그럼 뭐야? 필자의 주장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사원 보고 필자의 주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번. 필요성, 어시뮬레이트. 이 어시뮬레이트는 이제 뭐 동화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뭐에? 호스트 이제 컬처니까 뭐야? 그러니까 주류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에 동화되기 위한 필요성은 되어지고 있어. 뭐가 점차 갈등이 되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 이게 동화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갈등이 되어지고 있구나. 다문화주의자들은 제안했어. 데디아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동화 모델이 있어야만 한대요. 근데 어떤 동화 모델이냐면 이주자들이 유지해야 하는 뭐 어느 정도 뭐 커스텀에 뭐 빌립 뭐 믿음에 뭐 그리고 언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주자들이 이민자들이 이게 유지해야만 하는 어떤 부분적인 동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죠. 역접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압박이 있어. 뭐 순응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 rather than 뭐보다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기보다는 순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대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결정되어져. 뭐에 의해서? 그 단체에 의해서. 근데 어떤 단체요? 그 이주민들이 이주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대요. 근데 이거는 뭐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겠죠. 아니 딴 나라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여기서 이제 그 이주민들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거는 아니야. 뭐가? 이러한 경험이 뭔데? 이주민들이 이제 그 새로운 나라에 와서 갈등이 생기는 일. 그게 새로운 일은 아니야. 맞겠죠? 새로운 일은 아니겠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많은 유럽인들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 없어. 왜? 예시거든. 뭐의 예시야? 이러한 경험들이 새로운 게 아닌 거라에 대한 예시겠죠. 그 유럽인들도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예시기 때문에 이거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X표 쳐놓은 거예요. 알겠죠?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끝났네. 마침내 이러한 이민자들은 바꿔놨어. 이 나라를 바꿔놨어. 뭘 가지고?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근데 그거는 포함시켜 뭐를? 계몽과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받아들임을 포함하는 어떤 상당한 변화와 함께 그 국가를 변화시켜 왔어. 그러니까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성과 어떤 계몽성과 함께 이러한 국가를 변화시켰구나. 그러나 유색인들은 받아들임을 위한 어떤 노력을 계속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인종과 다른 어떤 새로운 인종이 오면은 받아들이기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거를 적응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민자들도 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뭐야? 다시 말해서 이게 끝났네.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려움, 문제는 뭐냐면 인지하는 거야. 뭘 인지하는 거야? 다른 문화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야. 그 챌린지가. 그리고 뭐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어떤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권리를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 인정을 누가 하는 거야? 공동체.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고 공동체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그 주제겠죠.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 왜? 아까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이제 주제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연결사.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또 뭐야? 결과론적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밑에 있겠죠. 이 밑에만 읽어도 답이 추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된 목적 뭐에 상업적인 그 음악 라디오 방송의 주된 목적은 뭐야? 전달하는 거야. 이런 청취자들을 그 그룹에 뭐? 그러니까 광고 그룹이나 스폰서에게 이 청취자들을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왜? 스폰서에게 전달하고 광고주에게 전달해야지 광고를 하고 돈이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전형적인 이 돈 버는 수익 구조잖아요. 그 다음에 상업적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청취자들은 가능한 한 많아야 돼. 맞죠? 청취자들이 많으면은 광고를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럼 수익이 더 커지게 될 거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특색들 이외에도, 그리고 가로친 게 지금 다른 특색들인데, 굳이 이거는 어차피 수식어구고 이게 보충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색들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X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색들 이외에도 모여진 뭐로서 어떤 그 뭉텅이로서 어떤 대중으로서 모여진 청취자들의 퀀티티, 양이 가장 중요한 어떤 측정 수단이다. 뭐에 있어서 어떤 그 방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추구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음악 라디오를 뭐 이익이 있는 결과를, 그렇죠, 돈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 청취자들의 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청취자들이 중요해. 왜? 청취자들을 스폰서한테 보내고 광고주들한테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 근데 그 청취자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하다? 중요하다. 지금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as a result, 결과론적으로 순접에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위의 내용이랑 아래의 내용이랑 똑같은 게고 결과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세스커입니다. 이것도 알겠죠? 결과론적으로 이 방송국들의 어떤 시도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청취자들의 사이즈를 맥시마이즈 최대화하기 위한 그들의 시도는, 근데 뭐함으로써, 이것도 뭐야? 시도인데 뭐뭐 함으로써니까 뭐야? 그 시도의 예시예요. 그 예시가 뭐 있어? 뭐 인기 있는 음악을 틀음으로써 청취자들을 계속 최대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X를 친 겁니다. 그러한 어쨌든 그런 시도들은 뭐 시도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방송국들이 어떤 청취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 한 시도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뭐 밑에 똑같은 내용이겠죠. 청중들의 유지죠, 리텐션. 청중들의 유지는 뭐다? 핵심 밸류이다. 가 중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방송국 관계자들은, 이 방송국 하는 사람들은 이 청취자들을 이제 스폰서나 광고주들한테 보내는 게 중요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이 많은 관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 예를 들어 뭐가 있어서 뭐 음악을 튼다든지 등등등. 그렇게 해서 많은 청취자들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뭐하다? 좋다. 가 주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1번. 음악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어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징들, 뭐에? 국제적인 어떤 청취자, 국제적인 청취자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니죠. 안 나옵니다. 1번 아니에요. 2번. 영향, 라디오 청취객들의 어떤 음악 선호에 있어서 광고주들의 영향.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증가하는 청취자들의 사이즈의 어려움. 사이즈의 어려움이 있나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 만족시키는 뭐 청취자들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니즈, 다양한 니즈를 어디에서 라디오 사업에서 청취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필요성?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일단 이거는 세모치고 그 다음에 5번 봐볼게요. 결과 뭐 음악 라디오 산업의 시도의 결과 뭐 하기 위해서 더 큰 청취자들을 어트랙트 끌기 위해서.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은 빼박이죠. 그래서 답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예, 24번 보겠습니다. 24번 같은 경우도 이제 글의 제목인데 쌤이 가장 얘기하지만 연결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연결사 위주로 좀 파악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딱히 연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연결사가 없다는 소리는 뭐 역접도 순접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 단락의 내용이 거의 이제 비슷한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딱히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전에, 그러니까 온라인 전에 뉴스 기록 보관소는 주로 되게 머스티 곰팡이 냄새 나는 영역이었다. 누구의 뭐 또 전문가의 어떤 연구자들과 저널리즘의 학생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뉴스 기록 보관소가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었다. 갖고 제가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미전에 신문 기록 보관소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맞죠? 전문가들만 하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보면은 저널리즘은 분명히 뭐다? 이제 현재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것이다. 이제 저널리즘이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 뭐에 신문 기록 보관소에 그것은 크게 늘려왔다. 뭐 늘려왔어? 쉘프 라이프니까 뭐야? 유통기한을 늘려왔어. 뭐에?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을 늘려왔어. 근데 뭐와 함께?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인용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컨텍스트를, 뭐를 위한? 현재 이야기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기록 보관소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새로운 이야기에 설명을 할 때는 뭐야?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걸 인용을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설명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과거가 현재랑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그러니까 현재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은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을 늘렸다. 유통기한을 늘렸다는 거죠. 왜? 과거의 이야기를 이용을 해서 현재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with regard to 이거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란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는지 복잡한 이슈로. 근데 어떤 이슈야? 뉴스에서 우연히 만난 복잡한 이슈로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의 출발은 이해된대. 뭐로써 이해된대? 준비되는 걸로써 이해가 된대. 뭐에 의해서? 온라인 뉴스 컨슈머가 참여할 수 있대. 어디에? 기저에 있는 이슈와 어떤 문맥에 있어서, 그 뉴스의 문맥에 있어서. 근데 그것은 뭐야? 명백하지 않고 심지어 가능하지 않아. 인쇄 소비자들에게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는데 쌤이 정확한 거는 무슨 말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쌤이 봤을 때는 온라인 뉴스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대.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뉴스에 대해서. 근데 이 이슈와 이 뉴스들은 기존에 그 인쇄물 그 소비자들에게는 가능하지도 않았고 명백하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봐봐. 인쇄물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그거니까 웹 이전에, 그러니까 온라인 이전에 지금 인쇄물 소비자들한테 명백하지 않았고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한테? 온라인 소비자, 그러니까 웹 소비자. 웹 소비자한테는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온라인 소비자들이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훨씬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쌤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쌤이 정리한 거 볼게요.
온라인 소비자는 기존의 인쇄물 소비자에게 명백하지 않았고 가능하지 않았던 것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 그러면은 온라인 소비. 그러니까 뭐야?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갈수록 뭔가 더 좋아졌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것 같아. 그 다음 볼게. 그, 등장하고 있는 퀄리티 중에 하나, 뭐, 온라인 뉴스에서의 퀄리티 중에 하나.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 온라인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온라인 뉴스에서의 퀄리티 중에 하나. 근데 그거는 뭐야? 부분적으로 결정된대. 뭐에 의해서? 깊이에 의해서. 그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깊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온라인 뉴스의 퀄리티 중에 하나는 뭐야? 뭐처럼 보인대요? 가능하대. 이해가 가능하대. 뉴스 이야기가 뭐로써? 명백한 결과로서 뭐에? 넓은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뭐보다는 짧고 연결되지 않는 미디어의 어떤 스펙타클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쌤이 봤을 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인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온라인 그러니까 뭐야, 온라인 뉴스의 어떤 퀄리티 중에 하나가 있대. 그러니까 온라인 뉴스의 장점이 있대. 온라인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어떤 깊이래. 그러니까 온라인 기록 보관소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야. 또 뭐야? 이해가 가능하대. 뉴스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명백한 결과로서 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대요. 뭐보다는 짧고 연결되지 않는 어떤 미디어의 스펙타클보다는 훨씬 더 이해 가능하고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온라인 기록 보관소가. 그럼 계속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오프라인 기록 보관소보다는 온라인 뉴스와 온라인 기록 보관소가 좋다. 장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쌤이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 뉴스의 특성 중 하나는 온라인 보관소의 깊이이고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명백한 이유이다. 어쨌든 과거의 오프라인 기록 보관소에서 온라인 기록 보관소로 바뀌었는데 온라인 기록 보관소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이해하기 더 쉽다.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어떤 장점을 나타내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답 1번입니다. 볼게. 웹 근간의 저널리즘. 그러니까 온라인 근간의 저널리즘. 그거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문맥적으로 더 폭넓다. 폭넓게 이해된다. 장점 맞네요. 답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뭐야? 최신 컨텐츠와 함께라면 온라인 뉴스는 이긴다. 뭐 데일리 뉴스페이퍼로.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온라인 미디어 저널리즘이 드러냈냐? 숨겨진 이야기를 뭐 뉴스의 그 비하인드, 뉴스의 뒤에 있는 이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한번 여행을 시작하자. 과거로 뭐와 함께 인쇄된 아니죠. 현재와 미래 저널리즘의 웹 월드에서 아니죠. 다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25번 보겠습니다. 25번에서 28번까지 문제는 이거 틀리면은 사람 새끼 아닙니다. 이거 진짜 틀리면은 한강 가서 그냥 떨어지면 돼요. 알겠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냐.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25번에서 28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쌤이 옛날에 가르칠 때는 밑에서부터 읽어라. 왜냐면은 답이 거의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읽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답이 뭐 2번도 출제가 되고 3번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쌤이 요즘에는 밑에서부터 읽어라 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쌤은 밑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추천을 한다면 밑에서부터 읽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읽을게요. 5번. 매 년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아 알래스카 이 네이티브는, 그러니까 여기겠죠. 얘는 보여준다. 가장 낮은 대학 입학률을. 근데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얘네가 가장 낮은 입학률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게 없어요.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 보여준 이 표에서 보여준 이 연도 사이에서 2016년 지금 얘가 기준이야. 2016년은 해야 언제 대학 입학률이 얘가 더 높았어. 뭐보다? 블랙보다. 맞네요. 2016년에서 지금 히스패닉이 블랙보다 더 높은 거 맞네요. 그러니까 4번은 맞아요, 틀려요? 4번은 맞습니다. 알겠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 답인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대학교의 입학률 모 사이에 블랙과 히스패닉. 그럼 이제 블랙과 히스패닉 얘네를 봐야겠죠? 블랙과 히스패닉의 사이에서는 더 높았어. 뭐보다? 35%가 더 높았어. 볼게. 높지 35%. 근데 뭐야? 33%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네. 여기서 틀리네. 그리고 낮았어. 40%보다는 2011년에서 2021년 40%보다는 낮지만 뭐예요? 35%보다는 다 높대. 근데 낮은 게 있네. 그러니까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3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밑에서부터 읽어보면은 그냥 바로 밑에 답이 나왔어요. 5번 볼게. 피아니스트 활동을 중단하고 글쓰기에 매진했다. 뭐 글 쓰는 동안 로제는 계속했다. 뭐를?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계속했대. 근데 피아니스트의 활동을 중단했대. 답 몇 번이야? 답 5번이 답이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27번은 뭐예요?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잘 보세요. 여기서도 밑에서부터 읽은 건데 밑에 볼게. 날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투어는 취소될 수 있다. 뭐 때문에? 날씨의 컨디션 때문에. 이거 5번 맞네. 그 다음에 4번 볼게. 각 참가자들에게 물이 한 병씩 제공될 것이다. 이 한 병의 물이 제공될 것이다.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4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한다. 스캔해라 QR코드를 이게 이 투어를 등록하기 위해서. 맞네요. 2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진행된다. 주중에 열린다죠. 주말은 위크엔드고 이제 주중은 윅데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보면은 28번 문제는 이거는 뭐예요? 일치하는 것이야. 일치하는 것입니다. 28번은 문제 잘 읽으세요.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면 이것도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번 학생들이 선정한 사진들이 정시될 것이다. 탑 10명의, 그러니까 탑 10개의 사진들,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학생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탑 10개의 사진들이 전시될 것이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아시겠죠?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5번부터 28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 진짜 틀리면 사람 새끼 아니에요. 진짜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 이제 문법이죠.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보는 거 뭐로써? view A as B네. A를 B로서 여기다 보다. 스트레스 반응을 그 자원으로서 보는 것은 바꿀 수 있다. 그 어떤 두려움에 대한 생리작용을 뭐 용기에 대한 어떤 생명작용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반응을 자원으로 보는 게 어쨌든 스트레스 반응을 자원으로 보는 게 두려움의 어떤 생리 기능을 어떤 용기의 생명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게 좋다는 거지. 이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꿀 수 있어. 뭐를? 위협을 챌린지 도전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도와줘. 너가 최선을 다하게 그런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 너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스트레스의 반응을 자원으로서 보는 것이. 스트레스의 반응을 자원으로 보는 것이 도전으로 바꿀 위협을 도전으로 바꾸고 너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야? 좋다네. 알겠죠?
여기서 1번은 이거 맞죠? 왜냐하면 오형식에서 help가 지금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help는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인 to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 심지어 언제 스트레스가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짝대기는 이제 modify 하니까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이거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수로 받는 거 맞죠? 2번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어떤 도움이 되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대. 근데 그것은 에너지가 되고, 뭐, 컨피던스가 되고, 그리고 기꺼이 이제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을 좋다, 안 좋다? 좋다. 그 다음에, 너는 적용할 수 있어. 이 전략을 어디에? 너의 삶에 언제 네가 알아챘을 때, 뭐 스트레스의 그 사인을 알아챘을 때 이러한 것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연습을 해라. 그럼 결국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너의 심장이 뛰고 너가 빠르게 숨 쉬는 것을 느꼈을 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when부터 quickning까지 가는 거는 뭐예요? 이거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수식어구입니다. 알겠죠? 그럼 주절이 아니야. 근데 주절을 보면은 이게 동사가 없어. 지금 대절로 이어지고 동사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이거 명령문 동사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랬을 때 깨달아라 데디아를. 이것이 너의 몸에 주려고 노력하는 방법이야. 너에게 뭐를?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뭐해라? 깨달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얼라이징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리얼라이즈 동사 원형 동사로 오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30번 보겠습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다른 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맞추려면.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적절한지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이 반대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정답이 아니면은 그 반대말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반대말로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아니면 이 단어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왜 장소의 가치가 중요하냐? 왜 장소의 가치가 중요하냐? 역사적인 관점으로부터 1700년대까지 뭐예요? 직물 산업은 수작업이었대요. 맞죠? 수작업이었대. 1700년대까지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뭐를? 섬유를 사용하면서 이용 가능한 섬유를 뭐 안에서? 특정 어떤 지리적인 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코튼, 뭐 울, 실크, 뭐 플렉스 같은. 근데 그게 뭐예요? 특정한 지리적 지역 안에서 이용 가능한 어떤 섬유를 사용했다는데 일본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 한번 봐볼게. 지역 간의 무역은 나왔네. 지역 간의 무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특정 지리적 그 지역 안에서 이용 가능한 어떤 섬유니까 맞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간의 거래는 증가시켰어. 뭐를? 이용 가능성은 뭐해? 이러한 섬유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직물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뭐로부터? 만들어진 섬유로부터. 맞죠? 뭐 증가시켰다. 이거는 뭐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1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기술적인 발전 어디 안에서 그 제조업 안에서 맞죠? 그러니까 제조된 어떤 섬유 안에서의 이런 기술적 발전과 1차 산업혁명은 더했다. 뭘 더했어? 사실을 더했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어떤 섬유와 직물은 더 이상 장소에 속박된 것이 아니란 것을 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이게 지리적으로 이제 생산된 어떤 그 섬유끼리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고 1차 산업혁명이 터지니까 뭐야? 막 기차가 발명이 되고 이러한 이제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사실들을 더했다. 뭐, 이거 맞네. 이거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어. 그리고 소비자들은 얻었어. 뭐를? 직물과 그리고 생산품들을 만들어진 뭐로부터 어떤 직물로부터 근데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그 연관성이 없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근데 그 상품인데 뭐야 만들어진 상품이 그거에 대한 연관성이 없거나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맞죠. 원래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직물들이 이제는 산업혁명과 기술의 혁명으로 인해서 막 이제 막 거래가 돼. 막 거래가 되니까 이 직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 피버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굳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연관성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뭐 반박했다. 뭘 반박했어? 어떤 불연결을 뭐 사이에 소비자들과 생산품 어떤 생산품이야? 그들이 사용하는 어디서 매일 그들이 사용하는 생산품과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불연결성을 뭐 했대요? 반박했다가 아니라 뭐야? 야기했다겠죠. 계속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직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기술의 발전과 1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기차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밑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손실이 있어. 뭐? 이해와 평가에 대한 손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평가를 잘 못해. 어디 안에서? 그 기술 안에서. 그리고 어떤 필요한 자원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기 위한 이해랑 평가가 잘 없어. 왜? 그냥 막 여기서 온 것과 여기서 온 것을 막 섞어서 직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직물과 그 상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물건을 많이 그냥 찍어내고 많이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산업혁명에서는. 그리고 연관된 어떤 경시가 있다라는 거죠. 뭐와? 인간과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그리고 천연 자원의 어떤 필요한 천연 자원에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품의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부족하구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카운터가 아니라 뭐 야기했다, 촉발시켰다 라는 카운터의 반대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